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주가 전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매도세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시장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8월 14일에 52,000원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살짝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1선이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까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에다가 우리 증설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동반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들이 높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우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3일에 제가 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놓고 8월 14일 52,0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33% 정도 상승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NC에서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스모 신소재이자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떠한 모멘텀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동안 2차전지 기업들이 적자를 굉장히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안정적인 매출, 오히려 매출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기업들처럼 적자가 난다던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 코스모 신소재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것들은 2분기에 영업이익 5억 원, 단기 순이익은 23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3분기, 4분기에는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영업이익도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특징적인 호재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들을 먼저 살펴보면 양극재, 음극재, 자, 그리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 사이를 채워주고 있는 게 전해액체, 전해액이라면 액체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랑 음극재랑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분리막으로서 분리를 해놓는데, 이게 만약에 고체로서 전고체다라고 한다면 분리막이 필요 없게 됩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양극재랑 음극재가 충돌할 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말아 놓으면 이게 동그랗게 전고체 원통형 배터리가 되는 거죠. 전고체니까 이게 이제 전해액이고 분리막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동글동글 말아 놓으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이랑 분리막이 있는데, 이 양극재 속에서 일간의 하이니켈이라든가 리튬 전고체 배터리, 전구체 배터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걸로 먼저 일차적으로 전구체를 만듭니다. 전구체에다가 리튬이라는 걸 첨가를 하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 전구체도 생산을 하고 이 양극재, 리튬을 포함한 이 양극재 소재들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들인 건데, 전구체하고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 이 소재들의 원자재, 이게 이제 원자재 품목으로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소재, 이 리튬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니켈 비용이 높아지거나 코발트, 망간 비용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원자재,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겠죠. 원가가 올라갔는데, 원가가 오르는데 이 판매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면, 동결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원자재가 가격이 200원에 소요가 된다. 그럼 800원이 남았잖아요. 인건비랑 그런 거 제외하고도. 근데 이게 500원까지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판매가를 1,500원까지 높여줘야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게 판매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겠죠. 이게 그동안 코스모 신소재의 영향이었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이 판매가를 증가시키는 건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인 거고, 이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을 때 판매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지 않는데 이 음식 가격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 배터리 가격만 주구장창 올린다면은 전기차를 판매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을 하거나 하락을 시키던가. 원자재 가격이 배터리 비용들이 높은 상태에서 전기차 가격을 할인할 수가 있을까요?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태면은 할인이 필요가 없죠, 굳이. 그리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판매를 하는 건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요가 견고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수요가 부진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걸 이제 일시적인 수요 부진이라고 해서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아까 제가 이체전지의 소재,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이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탄산 리튬이라는 거는 광물 가격입니다. 자, 우리가 금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금 거래할 때 금값이 항상 시가로 거래가 되잖아요. 광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간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 금값을 상승을 하면서 상승한 가격으로 우리가 언제 금을 사느냐,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수요가 뒷받침이 돼줘야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광물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서 금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값이 비싸가지고 24K를 옛날에는 부담 없이 샀다면 지금은 14K도 24K 살 가격으로 14K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일단 수요가 부진하게 되는 것들이 판매량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수요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공급자가 여전히 100인 상태에서 수요가 90인 상태면은 공급이 초과되는, 수요가 조금 더 떨어지는 수요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리튬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이 중국에서, 특히 CATL에서 리튬 생산의 3%를 차지를 하는 광산을 채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자가 다시 90으로 내려오게 된 거였죠. 그럼 공급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CATL의 3%를 차지하는 이 공급자의 점유율을 기타 다른 공급자들이 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체전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겁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해당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라지는 중국의 감산.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체전지가 큰 경쟁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감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기회가 넓어진다고 보는 것들인데, 이게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시진핑의 의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체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코스모 신소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CATL의 리튬 생산 중단, 이거는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시진핑이 의도다.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8월 9일 CATL 측은 채굴 허가권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해당 지역에서 리튬 생산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얘기를 했다. 사측은 허가권을 받는 즉시 조업을 재개를 할 것이라 전했지만 이 가격은 전 세계 공급의 3%가 3개월간 중단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방 정부들이 저가 경쟁 유발 기업들을 비호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서 이 지방 정부들이 기업들의 채굴 허가를 내줬던 생산 한도가 실제 생산량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채굴 허가권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ATL 사태도 여기에 비롯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지방 정부들이 허가권을 계속 회수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공급 과잉 사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입장에서는 지금 더군다나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공급이 빠지고 있는 만큼 그만한 큰 기회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수 부진, 내수 저가 경쟁,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중국 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다고 중국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던 전 세계 이체전지 산업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이 트라우마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는 그때 당시의 트라우마를 기억을 하면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과잉이 점차 심화가 되면서 이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고 이런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는 응급제, 전구체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유래로 철강 산업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공급 과잉이 철강 산업 후퇴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규모 감산 이런 정책들이 가격의 회복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역시 회복을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이차전지 기업들은 낙관적인 방향에 이번 감산은 이 소재의 가격 회복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일으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이 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번 7월달 지난달입니다. 국내 양극재 수출액이 4.7억 달러 0.7%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수출량은 2.0만 달러 그러니까 지난 6월 대비 5%가량을 상승을 했습니다. 수출 가격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6월 저점으로 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8월 달은 어느 정도 수출 가격들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 보시면 3분기 상분기 양극재 출하량은 업체별로 차별화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은 분기 대비 98% 증가된 1.7만 톤, LNF는 40% 증가된 2.2만 톤, 에코프로 BM은 2.1만 톤, LG화학은 1만 톤가량 에코프로 BM이랑 LG화학은 출하량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로 들어가는 전구체가 M86이라는 양극재 기반으로 출하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신규 물량이 출하 증가를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하고 음극재, 전구체하고 양극재 캐파를 증설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5억 원으로 2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복 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다만 고객사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소재를 납품받는 그런 고객사들 조정이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3공장도 3분기에 부분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날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에서도 2024년도 6만 톤에서 2026년도 상반기 10만 톤, 2028년도는 20만 톤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공장이 부분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4분기에 본격적인 전망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중에서 만약에 9월달, 8월달, 9월달에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때 3분기에 일부 가동됐었던 것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생산을 시작했던 것들이 3분기 7월 초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 3분기에 완전한 실적을 발표를 했겠지만 반영이 됐겠지만 이 3분기에 만약에 9월에 가동이 시작됐다고 하면 온전하게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은 4분기에 완전한 실적을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 개선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죠. 2년째 끌던 전구체 올 하반기에 양산을 착수한다라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3분기 실적 말고 4분기에 온전히 반영됐다라는 것들은 이 8월 중에 전구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5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에 전구체를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향후에 3공장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는 4공장 증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게 매출 4조 원과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30만 톤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증설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북미 고객사들이 비중국 전구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증설 요구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번에 3분기, 4분기, 3분기 실적들도 개선되는 실적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4분기에 대한 실적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완전히 공장을 가동을 하는 내년도 영업이익은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 2분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별로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어려웠던 시기들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이 주가 회복의
근본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고, 기간의 연속적인 수매수가 당분간 다시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단 구간의 21선 60일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시간에 주가가 지지되고 있는 강도는 한 45,000원 부근이 1차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한 며칠 정도, 수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자, 여기서 21선이 올라오는 것에 지지 구간을 잡고 다시 이 5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55,000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5,000원까지만 주가가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한 40%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만원까지 좀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원이 올라올 때까지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을 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을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원, 50만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